문학 오답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답이 예상되는 문항들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정답과 해설을 참고해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작품 설명은 고전 시가와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전반부 하겠습니다. 자, 우선 2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시를 읽고 봤더니 기억이 뺄셈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자,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자, 이렇게 뭔가 좀 걱정하는 내용이죠. 그 상태에서 기억을 보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 세모 느낌 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문제 푸는 방법 말씀드렸죠? 선지를 가지고 지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매하다. 그래서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작품으로 갑니다.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덧셈이 끝났고 이제 뺄셈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뺄셈은 삶에서 화자가 버려야 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일처럼 보이죠. 이제는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합니다. 자, 뺄셈을 하다가 혹시 너무 많이 빼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뺄셈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걱정을 일단은 적고 있다. 그래서 뺄셈을 하는 과정에서의 성찰,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뺄셈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빼서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곤경에 처하게 될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볼게요. 자, 쉽게 지워지는 내용들이었고요. 여기 역시 문장이 좀 애매했을 겁니다. 수백 가지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은 욕망을 억누른 결과, 즉 계열을 엄수하니까 삶의 풍요를 누리지 못한 모습이다. 자, 애매하죠? 좀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긴 하지만 확인해 봅시다. 불가에서 해탈과 무해를 궁극적인 축으로 삼으면서도 해탈, 무해, 그러면서도 수백 가지 계율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묶이면서 계율에 묶여 있으면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글의 주제, 놓아버릴 것은 놓아버리고 잡고 있을 것은 잡고 있는 구속과 자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억누른 결과 풍요를 누리지 못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6번 마찬가지인데요. 사뭇 괴로운 포즈를 취하는 것은 생태계 문제를 야기한 현대문명의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성. 그래서 괴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군 이라는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로서는 오류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문맥 안에서 보면 할머니들이 돌칼로 죽순을 끊어내면서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 그 마음의 떨림이 없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자, 괴롭다라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과 그 포즈가 어떤 포즈인지 우린 몰라요. 다만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앗아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괴롭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 것, 그것을 괴로운 포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없는 마음, 없는 태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적 태도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면서 느끼는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고전소설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고전소설은 제가 중략 전까지 해석을 할 텐데 들으면서 내가 어떤 단어를 몰랐고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는요, 굉장히 많고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요. 김생이 혼인을 위해서 곽소저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즉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고 결혼을 하려고 가다가 싸움에 휘말려서 살인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곽소저는 다른 혼처를 구하라는 부모의 권유를 거절하고 남장을 한 채 옥으로 향합니다. 김생을 만나러 가는 거죠. 자, 여기서의 남장이라는 건 남성 옷차림을 하고 남자인 척하고 간다는 겁니다. 소저가 술을 먹는 채 하고 술을 버리면서 옥사장을 거듭거듭 권하여 취하도록 술을 먹인 후에 또 옥조를 차례대로 많이 먹이니 술이 독할 뿐만 아니라 안주가 많고 잔치를 베푼 듯 분위기가 되어 모든 옥졸들이 술에 취하고 날도 이미 저물고 인적도 고요하더라. 소저가 말하기를 나도 술에 취하고 좌중 또한 크게 취했으니 일찍 처소로 돌아가라. 나는 오늘 밤 친구와 동침하여 평생 그리던 회포를 만불질일이나 이야기하고 내일 떠나고자 한다. 자, 여기서의 친구가 김생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남장을 한 곽소저를 보고 여성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구나라는 설정이죠. 옥졸들이 각각 처소로 들어가 깊은 잠에 드니 소저가 옥중의 옥졸을 불러. 자, 옥중에 옥졸을 불러서 분부하기를 어느 때 나갈 줄 모르니 청하는 대로 문을 열어주게 하니 옥졸이 오늘 밤에는 옥문을 닫지 않을 것이니 아무 때라도 서방님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십시오 하니, 자, 왜냐하면 소저를 남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제야 일이 기묘한 줄 알고 김생의 목을 안고 말하기를. 자, 보아하니 옥졸들과 신뢰가 형성이 돼서, 자, 오늘 밤에 옥문 닫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이 잘 됐구나 하고 김생에게 어찌 그래 눈썰미가 둔하고 순박한가? 조금도 짐작받는 바가 없는가? 자네 아내라네. 그 말 저 말 다 버리고 즉시 의복과 칼을 벗고 문 밖에 나가면 하인과 말이 준비해 있을 것이니 말을 타고 종을 데리고 불원천리 가는 대로 멀리 가서 김씨의 혈통을 끊지 말고 만세까지 평안하소서. 내 말을 거역하면 모든 일이 그리 될 것이니 잔말하지 마소서 하고 남자 집안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남편 대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비신랑인 거죠, 사실은. 불원천리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3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1번의 답이 1번인 이유는 곽소저가 옥도를 취하게 해서 김생의 탈출을 도모하는 것에서, 자, 왜 그랬어요? 김생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김생을 탈출시키고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전 시가에서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내 몸을 살펴봐. 허물을 고치고 어린 곳으로 옮아가라.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잃으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온갖 흉이 있으면서 남의 말, 즉 이거는 험담입니다. 험담을 할 수 있으랴. 험담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33번에 1번이 틀린 이유는 어진 곳으로 나아가려면 남의 말을 의식하기보다, 자, 남의 말을 의식한다는 게 아니고요. 남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몸을 먼저 돌봐야 한다. 즉, 나에게 흉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나머지는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현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